바이스톰입니다. 유럽 축구 시즌이 끝난 이후로 바이스톰이 정말 좋아하는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유럽리그 휴식기와 함께 시작되는 이적 시장 소식은 우리 소중한 선수들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기에 그런 내용을 몰라서 전해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되도 않은 이적 루머나 확실치 않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려서 혼란을 부추기는 짓을 할 순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드디어 공식적인 발표가 하나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프랑스 최고의 명문팀 중 하나이자 세계적인 선수들이 즐비하다 못해 넘쳐나는 팀인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민국 최고의 재능, 아니 이제는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가 합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놀랍고 기쁜 소식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강인 선수와 함께 했었던 또는 지켜봐왔던 레전드들의 이강인 선수에 대한 놀라운 이적 소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강인 선수는 최고의 커리어 성적을 찍은 것은 물론이고 팀 성적과 구단의 수익에도 최고의 엔딩을 마요르카에 남겨주었으며 작별 인사마저도 예술적으로 하는 멋진 모습을 선사했는데요.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 마르카, 아스 등 수많은 매체들이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SNS에 남긴 작별 인사를 전하고 있으며 금전적으로도 마요르카에 큰 이득을 준 것 같다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르카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라리가가 낳은 최고의 재능이 파리로 향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파리에서의 희망적인 의견도 덧붙였는데요. 아스 역시 이강인은 마요르카의 이번 시즌 성적에 있어 결정적인 선수였다고 그가 팀에 남긴 유산을 재평가해 주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직접 올린 작별 인사에도 다니 로드리게스를 비롯한 팀 동료들과 관계자들이 줄지어 작별 인사를 한 것은 물론이고 말입니다. 반면 가슴 아픈 기사를 보도한 매체도 있는데요. 발렌시아 소식을 전하는 데포르 발렌시아노는 이강인 선수를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낸 것은 발렌시아의 역사적 실수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위상도 한몫했겠지만 이강인 선수에게 큰 관심을 보였던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많았기에 BBC와 The Athletic, ESPN 영국 등의 영국 매체들도 이 소식을 재빠르게 전했는데요. 또한 이제는 이강인 선수와 팀 동료가 된 네이마르 선수로 인하여 다양한 브라질 매체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팀 합류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트리벨라는 피파 20세 미만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들어올린 빛나는 재능에게 파리 생제르맹이 베팅했다는 부분을 주목하였습니다. 기사는 발렌시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 이후 마요르카에서 뛰었던 이강인은 파리가 리오넬 메시가 떠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강인이라는 분명한 재능을 영입하는 베팅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설명으로 다른 선수와 비교할 순 없지만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은 꽤 시사적이라면서 키가 큰 편은 아니고 왼발잡이이며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것을 좋아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플레이메이커로서 마치 리오넬 메시의 특징과 비슷하며 특히나 드리블 능력이 꽤 인상적이면서 수비수들을 쉽게 따돌릴 수 있는 선수로 월드컵 이후 이강인은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수준의 드리블을 선보였다 평가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프랑스 현지 매체들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골닷컴 프랑스판을 비롯한 현지 매체들 역시 이강인 선수가 받게 될 등번호부터 다양한 정보를 전하면서 그를 리오넬 메시를 대체할 선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메시가 미국으로 향한 시점에 같은 왼발잡이이자 뛰어난 축구 감각, 드리블, 패스 등에서 유사한 점을 가진 이강인 선수의 영입은 메시의 대체를 위함이라는 평가가 따르는 것인데요. 현지에서 또 주목하는 것은 바로 파리 생제르맹 역사에 남을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버트 풋볼 클럽은 이강인이라는 윙어는 파리 생제르맹 역사상 최초의 한국인 선수라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이적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강인 선수가 어린 시절 축구 예능 프로그램 출신이었던 부분부터 최근의 경력에 이르기까지 그의 일대기를 전하고 있는 매체들도 있었으며 벌써부터 군 문제 여부와 아시안컵으로 인한 장기 결장 여부를 우려하는 기사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현지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것은 알겠으나 피지컬적으로 강한 요구를 받게 될 프랑스 리그 앙에서의 적응 부분이나 부상 혹은 심리적 위축으로 재플레이를 선보이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강인을 주목했던 선수와 직접 지켜봤던 레전드 선수들은 이강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강인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레키페는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갖고 있을 이런 의구심에 대하여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출신이자 전 마요르카 골키퍼인 레오 프랑코의 의견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강인은 시즌이 끝나가는 시점에 팀의 기둥 중 하나였다. 그의 헌신과 희생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며
특히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엄청난 노력을 경기 내내 반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우 보기 드문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으며 상대 골문 앞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다. 여기에 덧붙여 르파리지앵은 발렌시아에서 이강인 선수와 함께한 바 있는 프랑스 국가대표와 맨체스터 시티 출신의 엘리아퀸 망갈라의 의견을 전했는데요. 그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것이 뭐가 대수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커리어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인데요. 망갈라의 평가를 들어보시죠. 이강인은 차이를 만든다. 그가 빅클럽인 파리 생제르맹으로부터 구애를 받은 것은 놀랍지 않다. 이강인은 경기를 보는 눈을 가졌으며 타고난 재능이다. 그는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경쟁자이며 이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기 위한 중요한 자질이다. 기술적인 자질도 있어야 하지만 그와 함께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시다시피 지금 파리 생제르맹은 메시가 떠난 것은 물론 프랑스 최고의 선수이자 팀 내 에이스인 음바페의 인터뷰가 만들어낸 내부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 음바페의 미래를 포함한 팀의 향후 방향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음바페와의 관계도 그렇고 잦은 부상으로 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에이스 네이마르 역시도 메시처럼 미국으로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큰 갈등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으로 현재 팀의 몇몇 선수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며 여기에 이강인 선수와 함께 이번 이적 시장에서 많은 선수들이 물갈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푼 메르카토 프랑스는 떠나간 메시에 네이마르까지 떠나게 된다면 이강인은 그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전의 선수들보다 더 큰 역할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했는데요. 프랑스 TV 앙프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부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단했다면서 기술적이고 다재다능한 공격형 미드필더인 그인데 파리 생제르맹은 종종 선수층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이강인이 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함께 영입된 전 레알 마드리드 아센시오나 네이마르가 부상을 당했을 때 조커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혼자서 팀을 이끌어야 했던 외로운 에이스에서 이젠 에이스들이 즐비한 명문팀으로 이적했기에 마땅히 경쟁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나마 이런 치열한 경쟁에 있어서 새로 부임한 감독이 이강인 선수와 언어 소통이 완벽히 가능한 스페인 출신의 명장 루이스 엔리케라는 점은 희망적인데요. 이탈리아 매체 풋볼뉴스 24는 이강인 선수에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부임은 단순히 긍정적인 수준이 아니라면서 그가 감독의 키맨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기사는 이강인 선수가 팀 입단 인터뷰에서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고 한 것은 그의 뛰어난 유연성을 감안할 때 여러 포지션을 맡으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였다 평가하면서 이런 부분은 그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만능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면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키맨이 이강인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강인의 멀티플레이어 능력은 경기 중 전술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게 해주며 이강인은 미드필더로 경기를 시작했다가 최전방을 거쳐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갔다가 오른쪽 왼쪽 윙어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는 기사는 이런 능력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 손에 들린 조커 카드와 같으며 그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강인 선수가 우리 눈에는 최고의 선수이지만 유럽 최고 명문팀이자 각자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들이 즐비한 팀에 입단하여 기라성 같은 선수들과 경쟁에서 이겨 주전을 따낸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렇지만 현재 팀의 주전들과 새로 영입된 선수들의 미래가 불분명한 데다가 새로운 감독의 부임까지 겹쳤기에 그것들이 변수로 작용하길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은 유로스포츠 프랑스판인데요. 올 시즌 지금 당장 시작 시점엔 모르겠지만 몇 년 또는 몇 달 안에 이강인 선수가 팀을 대표하는 헤드라이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한 것인데요. 기사는 스페인 라리가에서 온 이 에너지 넘치는 공격형 미드필더는 앞으로 몇 년 또는 몇 달 안에 프랑스 수도 클럽의 헤드라이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사는 그 이유에 대해 이강인은 유럽 전체 4위에 달하는 드리블러이며 그의 드리블 능력은 바르샤 시절의 메시를 연상시키고 여기에 또 하나의 강점으로 공격적인 수비 역할을 꼽았는데요. 이강인은 전방에서 태클과 압박에 능숙하고 수비 임무에 매우 효과적인 공격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이런 수비적 노력은 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심지어 경기 막판까지도 공을 소유한 상대를 압박하여 소유권을 가져오는 패스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을 놓고 봤을 때
이강인이 공격 라인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강인은 공수 연결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까지 가지고 있으며 스페인어가 가능한 팀 동료들이 많기에 라커룸에서도 원활한 대화와 호흡으로 이런 연계 능력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지금 우리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이탈리아, 아니 유럽 최고의 수비수라는 월드 클래스 선수들을 보유한 행복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윙어, 공격수,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를 정도로 뛰어난 멀티플레이어가 진짜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시대까지 맞이한 것인데요. 이번 이적이 이강인 선수에게는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절호의 기회이자 시험대가 될 것인데요. 팬으로서 팀 적응에 있어 결코 조급한 마음은 가지지 않고 응원하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가 본격적인 유럽 대항전에서 전 유럽을 상대로 놀랍고도 눈부신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